혹시 나무위키가 뭔지 아시는지? 어디 있어요, 그게? 여기 밑에. 네. 예. 차이밍 원을 닮았다는 평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정치 쪽에서 영입 의사라든지 정치 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놈을 믿을 수가 있어요? 존경합니다, 후배님. 아, 네. 또 왜 그러세요?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서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저는 이수정입니다. 사건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김은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달 만에 구독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독해주시는 희망의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대체 이걸 누가 볼까 사실 의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다행히 제 파트너 김은배 팀장님이 계셔서 저의 우중충한 부분을 너무 밝게 채워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팀장님께도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이들이 구독수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수정 교수님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숟가락만 올려놨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00명이 아니고 2만, 20만까지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무위키가 뭔지 아시는지 먼저. 일종의 백과사전, 사람에 대한 백과사전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어쩌다 지나가다가 같이 뜨길래 알고는 있었습니다. 기훈 선생님께서는 아직 나무위키에 등록이 안 되신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나무 위키라는 게 나무처럼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백과사전하고 되어 있는데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사회적 저명 인사들을 많이 올리는데 저처럼 실무를 띈 사람들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실무로 띈 네. 사람들이 유명세를 안 타게 되면은 나무 위키에서는 챙기질 않는 거예요. 나무 위키. 불만 나무가 있다. 자라기 위해서는 일도 많아야 돼. 맞아. 잘못한 거야. 올려야 됩니다. 올려주세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사진이더라고요. 네, 보그에서 보그. 사진 오. 찍은 적 있어요. 너무 정신 없다 보니 쓰리바를 신는 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는 이제 상반신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싶다. 상반신만 나오니까. 그래서 상반신은 멀쩡하게 하고 갔는데 문제 쓰리바를 신고 간 거예요. 포즈는 교수님이 정하신 건가요? 아, 이거는 알려줬어요. 이렇게 앉으라고 벽에다가 의자를 기대해 주더라고요. 아, 기대고 가지고. 네. 그럼 보고지는 보정 안 해주나요? 사진 보정. 보정 한 개 저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정한 게? 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한 4, 5년 전이니까. 예. 뭐 지금이 그럼 더 많이 늙었다는 얘기세요? 아, 그거 아니고 젊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사실은 나무위키가 없었는데 키가 어떻게 되시는지. 키가 167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제일 키가 컸어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지금 큰 키셔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저보다 1cm라도 큰 남자를 만나기를 희망했는데 다행히 저희 남편은 저보다 5cm 큽니다. 네. 늙어서 지금 비슷해졌어요. 네. 맞아요. 나이 먹으면 키가 줄더라고요. 관절이 줄기 때문에 네. 줍니다.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네. 1964년 2월 19일 태생이시고 58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초 광배동에 살고 계시고 보시면 내용이 다 맞나요? 틀린 게 많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틀린 아. 그 대목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리라 초등학교 안 나왔고요. 동덕 여자 중학교 안 나왔고요. 예일 여자 고등학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연대 나왔고요. 연대 석사 마치고 유학 갔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가 아파서 둘째 아이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투석을 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결국은 주저앉게 됐고요. 몇 년 후 연대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박사를 한국에서 저는 했고요. 중퇴 맞습니다. 네, 박사과정 코스업 마치고는 못 돌아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어디로 말씀해주시면 아, 그거는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나무 위키가 정확한 정보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던데 이런 내용을 혹시 방송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없죠. 제가 언급했으면 중퇴 이렇게 얘기는 아마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뭐 수료 정도로다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선가 방송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 세례명이 대례사는 맞으신가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미사 보는 분들께 나누어 주는 주보가 있는데 주보에 제가 글을 뭐 한 달 정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세례명을 아시게 된 걸로 보입니다. 밑에 쪽 보면 이제 경력이 나오는데 학자로서 커리어의 끝에 다다른 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있어요? 허리 그게? 끝에 여기 밑에. 네. 예. 아직 끝이 아닌데 저렇게 끝이 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도 제가 내내 자료 수집하느라고 법무복지공단에서 왜 김근식이 가려고 예. 했던 시설, 그렇죠, 네. 거기 여름에 제가 갔었어요. 그 시설부터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자료 수집을 했는데 끝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매우 섭섭하고요. 맨 끝에 괄호 열고 폴리 패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폴리 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학교에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제 아이덴티티는 저는 스스로 연구자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은 방송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오래 출연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교수님이 있는데 네.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자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시청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중에 기억 남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매달렸던 재심이라기보다 그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있는데 수원고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공범이 여러 명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찾아왔던 게 지금도 아주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서로 젊었습니다. 젊고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아하. 돈도 전혀 낼 수 없는 의뢰인들이었고 그냥 청춘의 열정으로 한번 매달려보자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지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무죄가 막상 나오고 법정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이 아마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영상이. 그때 막 박준영 변호사가 막 감격했던 모습? 그걸 보면서 제가 따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누구에겐가는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 막연히 했었죠. 무보수로 출연을 해오시고 무보수로 인터뷰를 해주시고 시간을 이제 많이 내주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 줄 몰랐어요. 예산이 있는 건 줄 몰랐어요. 안 주기는 그냥 안 주는 거야, 나보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예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챙겨야 되겠다 그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 이제는 좀 이 정도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2018년도에 실명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응급으로 가서 수술을 해서 겨우 이제 시력을 어느 정도는 회복했으나 양한 격차가 있어요. 시각 격차가.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이 잘 금방 안 보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약간 생활관이 바뀌었달까? 이제는 돈 받습니다. 돈 안 받는 일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은 좀 귀찮지 않으신가요? 귀찮죠. 제가 이제 연구자의 업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뭐 무슨 사건 어떤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통계를 막 돌려놨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돌아갔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전화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는 여름마다 전화가 왔어요. 여름만 되면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무슨 성범죄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아 이거는 정말 뭐가 잘못돼도 생각 자체가 잘못됐구나. 성범죄는 아무한테나 일어나거든요. 어린애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능하죠. 네, 그렇죠. 노인네도 피해자가 되잖아요. 가능합니다. 네네. 범죄 발생과 연관된 피해자 책임론 하고 싸우려면 이건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래서 그냥 계속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정치 활동이라고 네. 어떠셨는지 아마도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게 된 건 미래통합당 시절의 성폭력 대책위원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뭐 이리저리 이제 연루되어서 흘러다녔던 거고 자발적 의지가 있었던 건 성폭력 대책 특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피해자 측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스토킹 처벌법 입법을 해달라 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보호수용법이었어요. 해서 사실은 그때 들어가자마자 스토킹 처벌법 입법이 발의가 돼서 지금 이미 입법돼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그렇죠. 예. 15,000건 지금 신고가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했던 게 보호수용법이었습니다. 당장 금년도에 김근식이나 박병화가 출소를 해가지고
가지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계속 앞으로는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계속 나올 텐데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느냐고요. 피해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가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합류를 하게 돼서 뭐 발을 한번 들여놓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더 깊이 늪처럼 이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와중이었던 거죠. 해촉이다 아니면은 탈퇴다 뭐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네, 네. 교수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왜냐하면 그때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실시간으로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성폭력 대책특위에 합류를 한 이유와 연관되는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사실은 뭐 온라인이 뒤집어졌죠. 제가 애당초에 정치인이 될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러면 나는 양심대로 학교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에 대한 선택은 여전히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 입장을 표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다가 스스로 결정을 했었죠. 정치 쪽에서 영입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없으신가요? 정치 쪽이라는 게 딱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입법 지원은 합니다. 스토킹 이제 피해자 지원법을 이번에는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법 활동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정치라고 부르면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범죄학자가 해야 될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도모하고 특히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건 법인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가해자 중심으로다가만 피고인의 인권 침해만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피해자를 대변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입법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내 할 생각이고요. 법무행정 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그걸 만들 수 있을 위치에 오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뭐가 옳은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요. 제가 나이가 아직 환갑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연구를 너무 좋아해요. 네, 제게는 창의적인 활동을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완전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60이 되기 전에 하는 게 옳겠는가. 그 의문을 언제나 자문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제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걸 포기하고 안 돌아와도 되겠는가. 안 돌아와도 된다는 확신이 들 때 아마 제안을 받아들이겠죠. 그게 62세가 될지 65세가 될지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뭐 좀 재미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얘기가. 예. 가방에 USB 10개 넘게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맞아요.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 하드웨어를 믿지를 않아요. 제 의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저에게 있는 게 답니다. 제 재산에 다. 그렇기 때문에 USB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없어요. 10년 전 강의안부터 다 있거든요. 대단하시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방이 맨날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 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시죠? 저 인터넷 뱅킹 안 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은행도 못 믿어요. 그래서 자동 출납기는 씁니다. 네, 네. 직접 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서 올라온 것들이 있네요. 그건 제가 한 얘기라서 아까 그 학력에 대하여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는 것과는 달리 방송에서 했던 말들은 인용이 되어 있어서 그건 정확하다. 뭐 차이밍 원을 닮았다는 평 아주 기분 나쁩니다. 저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사건 수정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제 나무 위키에 대한 내용을 왜 알아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알아보니까 오류가 꽤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김은배 팀장님의 페이지를 보도록 부디 많은 정보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무위키에 대해서 이순희 교수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됐습니다. 물론 약간 틀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정보를 수집을 했네요. 여성으로서 사실은 심리학자로서 또 교수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건 맞고요. 저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수정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